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2편 상황 분석입니다. 백만장자로 가는 부창출 지도 만들기. 프로듀서랑 대화한 지 며칠 후에 나는 노련한 재정 투자 코치들로 구성된 팀원 몇 명과 함께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로 레너드 가족을 만나러 갔다. 차에서 내리는데 마치 내가 존 웨인이 되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성큼성큼 걸어가며 레너드 가족의 경제적 좌절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라는 인식과 맞설 태세를 갖췄다. 메리와 마이크 레너드는 프로듀서가 말한 그대로였다. 부부는 똑똑하고 역동적이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저축한 돈도 조금 있고 집값도 조금 올랐지만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봉급은 들어오는 대로 나갔고 고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으며 재정 계획이라고는 없었다. 그들 가족과 조금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집도 둘러본 뒤에 레너드 가족이 평생 써먹을 재정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질문 8개를 던질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림판으로 가서 질문들의 개요도, 즉 상황 분석도를 그렸다. 도표 아랫부분에는 현재의 재정 상태 요약이 있다. 위에는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를 적는다. 가운데를 보면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자산소득과 현금 창출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자산을 늘리고 이로써 다시 더 큰 자산을 만든다. 메리와 마이크는 흥미를 보이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메리가 가장 큰 걱정은 직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메리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일을 그만두는 건 무엇보다 좋은 일이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더 급박해져 정신이 번쩍 날 테니까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직장에서 쫓겨났다고요.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해요. 직장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내 말이 끝나자 메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메리는 언제나 이랬었다. 적어도 9시에서 6시까지는 돈을 버는 데 써야 한다고 믿었다. 연민이 느껴졌다. 나도 비슷한 처지였던 까닭이다. 나는 매우 보수적인 중서부의 대가족에서 자랐다. 콩밭에서 잡초를 뽑는 소나 양이나 돼지나 닭이나 토끼를 돌보든 언제나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그 신화를 따르고 있었다. 메리 레너드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신화, 힘들게 일해서 돈 벌라는 신화를 말이다. 성장 배경을 고려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는 돈도 거의 없고 어린 10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아이였을 때 아는 사람 중에 부자라고는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거나 컨트리 클럽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게 있었던 것,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은 오직 근면함 뿐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 농가 사업을 도왔다. 17이 되었을 때는 건강 트레이닝 회사를 차렸고 19이 되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기업의 건강과 인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계속 공부해서 재정, 인력, 운동생리, 조직 심리학 학위를 받았고 여러 면에서 꽤 좋은 경력을 쌓았는데
대규모 정유 회사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컨설턴트가 되었고 그런 뒤에 현재 하는 부창출 교육과 도움에 대해 배웠다. 나는 늘 35이 될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계획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처지가 되자 그 계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다가올 책임에 공포를 느낀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사업과 재정과 개인적인 삶에서 더 성공하려고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임신 6개월로 34번째 생일이 2주 남았을 때 나는 그들도 나처럼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이 좋으시네요.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풍요는 어디에나 있는데 부자가 될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충격적이죠. 나는 메리를 쳐다보았다. 직장은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대개 부유해지기를 바라죠. 그렇죠? 내가 말하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행동해야 해요.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군것질이나 하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없죠.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를 누리게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세세손손 부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사실 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싫어서 부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게다가 돈을 벌려면 책임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성가신 일들을 해내든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는 할 겁니다. 마이크가 자신있게 말했다. 일하는 법을 알아요. 하지만 메리가 직장이 없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메리가 웃었다. 이제 정말 끌리는데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거북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없겠죠? 나는 맞장구 치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과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개는 자기가 아는 것에 안주하면서 더는 노력하지 않아요. 짧게 보면 그쪽이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그건 늘 똑같은 날의 반복이에요. 수입은 너무 적고 쓸 곳은 너무 많고 신용카드 대금에 계획은 없죠. 우리처럼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일단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면 스스로 탄력이 붙어서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부가 생성되거든요. 멋져요. 메리가 말했다. 굉장하죠? 내가 대답했다. 부창출 사이클에 참여하는 의뢰인들은 다들 입을 모아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평생토록 그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 하겠어요. 메리가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로럴, 단지 뭔가 읽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두 분이 뭔가 읽는 건 싫어요.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60살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대규모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35년간 일하면서 항공사 연금제도에 수입을 맡겼는데 항공사에서 연금제도를 없었던 거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걸 보고 보장이라고 하다니. 묵직한 뭔가가 마이크의 가슴을 내눌렀는지 마이크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기댔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내가 말했다. 앨런 사태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도 연금제도가 안전하거나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연금뿐이 아니죠. 2004년에 일어난 뮤추얼 펀드 사건을 보세요. 뮤추얼 펀드 대다수가 실제로 시장 평균보다 이윤이 낮은 건 고사하고 이제는 투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리가 물었다. 그거예요. 보장이 실제로 뭔지 봅시다. 저는 부창출이란 말에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있죠.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투자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데. 배우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이죠. 아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와 레너드 부부 옆에 앉았다. 레너드 가족이 평생 활용할 부창출 계획을 만들 때가 되었다. 8분간 질문 8개로 평생 부창출 계획 짜기. 8분간 질문 8개에 답하기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부창출 사이클의 모든 기본 요소는 8가지 질문과 연관되지만 질문마다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조된다. 중요한 요소는 질문 바로 아래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다. 질문 1. 월 수입은 얼마인가요?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법인, 사고방식 조정. 레너드 부부는 두 아들을 쳐다보았고 나는 이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은지 망설이고 있음을 감지했다. 돈에 대한 대화는 너무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 왔어요. 내가 말을 꺼냈다. 이제는 터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돈에 대해 도움도 받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예요. 메리가 끄덕였다. 저는 1년에 25,000달러를 벌고 이인은 5만 달러를 벌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은 세전 형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정보다. 또한 사업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상황 분석에서 가운데 줄을 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수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부창출 계획을 짜면서 세금 내기 전 금액을 개인의 경우처럼 세전소득 혹은 총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체가 하듯 수입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금 제도가 있다. 하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사람들은 재정을 설계할 줄 몰라서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초과 지급한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또 하나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것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세금을 낸다. 레너드 가족처럼 얼마를 버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쩔 줄 몰라 한다.
대다수는 돈에 관한 대화가 좋은 게 아니고 경제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사사로운 일이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며 자랐다. 그러다 보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것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의 시작점이다. 소리내어 돈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질문 2. 월 지출은 얼마인가요?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예측하기. 메리는 종이 몇 장과 수표책을 꺼내왔다. 이게 생활비를 포함한 우리 예산이에요. 한 달에 $3,2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부터는 한 달에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해요. 둘째로 앞으로는 지출 목록을 열거하는 예산은 만들지 마세요. 이 과정은 예산 짝이나 생활 규모 축소가 핵심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서 인생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나는 예산 짜기만큼 더 제한적이고 매력 없는 개념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다이어트와 같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효과도 없으니 그런 건 그만두자.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산이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한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백만장자처럼 더 많이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산안은 던져버리고 지출 예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질문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산 배분. 레너드 가족집은 구매한 후로 시세가 상당히 올라 순 가치가 약 $35만 되었다. 여기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계좌가 있었고 그 밖에 은행 저축도 있었다. 이때 나는 이들의 기본 요소 가운데 무엇을 첫 번째 단계로 삼아야 할지 깨달았다. 집에 묵힌 자산의 일부와 개인 퇴직 계정과 뮤추얼 펀드에 묶인 돈을 빼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덜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뜻이다. 직접 다변화 자산 배분 방식을 쓰면 이 게으른 자산들을 깨워서 메리가 벌던 연봉 $25,000를 쉽게 대체하게 될 터이다. 질문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부채 관리.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나쁜 부채란 소비자 부채로 대개 신용카드 지출인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자산 형성과는 무관한 돈이다. 좋은 부채란 대개 주택 융자를 말하는데 자산을 담보로 낸 것이다. 질문 5.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그 밖에는요? 나는 계속 물었다. 상당히 자극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을 정말로 털어놓고 자신이 벌어들이고 쓰는 모든 것, 그리고 소유와 빚을 모조리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지경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식이다. 맞아, 할머니께서 제가 10살 때 주신 주식이 있어요. 삼촌에게 돈을 좀 껐어요. 이 단계에서 저축통장과 개인 연금 계좌, 그리고 아이들의 학자금 계좌, 사회보장 수입, 이혼 수당까지 드러난다. 또한 온갖 사소한 직장연금 미지급액도 나온다. 일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서 받지 않은 연금 수당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업자는 직원이 80명인데 장부에 기록된 연금 가입자 수는 100명이 넘었다. 바꿔 말하면
그만둔 직원 가운데 20명 이상이 받아가야 할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갔다는 소리다. 또 어떤 부부는 상황 분석을 하면서 과거 직장에 각기 다른 연금이 9개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잊어버리고 있던 9개의 연금 총액은 놀랍게도 10만 9천 달러나 되었다. 경산한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간과했던 수입이나 지출 습관도 종종 나타난다. 메리와 마이크는 자기들이 적은 재정 상태 요약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리면서 그들도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였다. 질문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상황 분석 자유의 날. 이제 레너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을 차례였다. 나는 레너드 가족에게 경제 목표를 말해달라고 했다. 그 답을 상황 분석 윗부분에 기록해 보았다. 다음 2, 3년간 레너드 가족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 나는 그들이 정한 자유의 날 목표에 다음이 포함되리라는 점을 알았다. 마이크도 직장을 그만둠. 100만 달러 사업. 투자 자산 50만 달러. 월 자산 소득 6,250달러. 나쁜 부채 없음. 이들은 3년 이내에 이것을 손쉽게 성취할 수 있을 터였다. 질문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상황 분석, 현금 창출원, 팀워크. 제가 일하던 곳은 메리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디에서 일했는지는 흥미롭기는 해도 도움은 안 돼요. 더구나 메리는 거길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두 분이 지닌 기술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관리보자였어요. 조직 기본 관리죠. 그리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있죠. 메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입을 열었다. 저는 기술자고 건축 기술이 있어요. 항상 우리 집 배를 수리하죠. 뒷마당에 있는 창고도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고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모래차도 있어요. 아빠가 만든 거예요. 큰아들 캐리 레너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멋져요. 동생 콜린도 형의 말에 동의했다. 아이들의 말에 신이 난 듯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대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따위를 고치죠. 모래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마이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놀라와 있다. 마이크, 메리, 캐리, 콜린은 나를 차고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모든 지형을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자동차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 뒤로는 주문 제작한 모래차 한 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래차라면 열광하죠.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진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 2만 달러 정도에 팔리죠. 캐리가 말했다. 제일 싼 거예요. 콜린이 응수했다. 10만 달러 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이니? 내가 물었다. 나는 레너드 부부를 돌아봤다. 이걸 사업으로 해도 좋겠어요. 현금 창출원이죠. 부창출 사이클의 연료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곧 현금 창출원이다. 자산소득만 부창출 사이클에 투입되어서는 사이클에 가속이 붙지 않는다. 가속이 붙으려면
수입원이 여러 개여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이다. 제가 사업을 한다면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오래차 판매 말고요. 음식점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하기 전에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현금 창출원을 만들 때는 두 가지 학습 곡선을 따라갈 수 있다. 1.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전자로 골라도 될 텐데 후자를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사업이 그다지 매력 없는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지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한 출발점이고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려고 부창출원에서 수입이 즉시 발생하기 위한 일이다. 올바른 사업 선택의 열쇠는 당신이 어디에 가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고르는 것이다. 그것이 부창출원이다.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 설립 기술을 배운 뒤에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메리의 경우 음식점 사업이 되겠다. 누군가 경험도 없고 당장 써먹을 기술도 없는 분야에서 사업 운영 방법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 푼도 벌기 전에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기 전에 그만될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미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현금을 창출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마케팅과 유통을 훨씬 강조하고 그쪽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 최고의 상품이 있어도 진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모래차 사업은 레너드 가족이 현금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 정도 기술이라면 가족 전체가 뛰어들 만한 사업 기회가 될 터였다. 마이크와 아이들은 차를 디자인하고 만든다. 메리와 아이들은 마케팅을 하고 판매한다. 1년에 3대만 팔아도 마이크의 소득 5만 달러는 대체할 수 있었다. 캐리와 콜리는 부모님과 사업을 한다는 생각에 들떴다. 아버지가 모래차 만드는 걸 도와줄 때면 늘 즐겁기도 했었고, 엄마와 함께 마케팅을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난 것이다. 질문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상황 분석, 현금 창출원, 팀워크. 단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행동에서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그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 90%는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행이다. 나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융자를 내려고 은행에 갈 만큼 재정 상태를 더 빠르게 정리할 경우는 없으리라. 하지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과 약속을 잡으면 한없이 늘어질지 모른다. 바로 그런 까닭에 전에 해봐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팀을 이뤄 도움을 받는 방법이 빠르게 돈을 버는데 필수다. 전체를 아는 사람과 협력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레너드 부부는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들떠있는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시간이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